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였죠. 네, 서울 광진을에서 정말 2,700여 표 차이로 아깝게 당선에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셨던 오세훈 전 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지난 4.15 총선 끝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또 집중한 이런 곳이기도 했고 너무나 아까운 표차로 패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아쉬워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원해 주셨는데 결과가 패배여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고요. 선거라는 게 원래 끝나고 나면은 뒷마무리 할 게 참 많습니다. 네, 특히 그렇죠. 지고 나면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구민 여러분들 글쎄요, 오히려 위로를 해드려야 될 상황도 있었고요. 굉장히들 아쉬워하고 먼저들 미안하다, 다음에는 진짜 꼭 될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눈물부터 나오죠. 네, 함께 애써주신 분들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 위로드리고 저도 또 도리를 좀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후딱 몇 주가 지나갔고요. 네.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좀 정신을 수습하고 그래도 너무 좌절과 시리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당의 젊은 그 후보자들 출마했다가 안 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한 3주 전부터는 3, 4, 5 모아서 좀 같이 그 위로도 하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선거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지난 4.15 총선에서 광진울은 그야말로 정말 청와대가 총출동하다시피 해서 고민정 후보를 지원했죠. 이낙연 후보부터 해서 이인영, 임종석 아주 여러 인사들이 출동했었는데요. 양정철 네. 어떤 그런 지원이 이 당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제가 선거 치르기 전부터 딴 데는 몰라도 오세훈만큼은 떨어뜨려 놔야 후환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공공연히 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실제로 민주연구원의 무슨 전략실장인가 했던 이근형이라는 분이 맞습니다. 뉴스에 인터뷰에 나와서 오세훈이 제일 신경 쓰이는 존재였고 버거웠다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거를 들으면서 이제 실제로 그런 기류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정문을 보내기 전부터 굉장히 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를 아주 피부로 실감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그들 내에 분위기라기보다도 그런 전략적 그들 용어로 좌표 찍기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의 소원이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런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진 한 장 나오고 멘트 하나 나올 때도 이건 정말 A급 전문가 중에 A급이 붙어서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미래통합당에서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야당은 원래 그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게 재정 형편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빈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떤 후보는 중앙당에서 누가 와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아이고 사고나 치지 말고 방해나 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이번 선거에도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중앙당의 조직적인 홍보 전략이나 이런 건 사실 좀 취약했었죠. 사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마에 올랐잖아요. 실질적으로 참 이례적으로 선관위가 직접 후보를 고발하는 일도 있었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투표 하루 전날 그것도 늦은 오후에 아주 뒤늦게 고발해서 이런 부분 이 외에도 참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참 중립성 문제가 그게 뭐 지금의 어떤 투표 조작 논란으로까지 뭔가 빌미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뭐 어떤 걸 좀 겪으셨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설날 흔히 하는 대로 그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그분들께 위로를 드리는 그런 그 봉투를 돌린 거를 악용을 해서 그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선거 때는 이제 예민해지니까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선관위에서 또 그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게 굉장히 법정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자마자였을 네, 겁니다. 초기였던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주더니 또 그걸 이어받아서 대진연이라고 하는 네네.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젊은 친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곳이라고 그러죠. 흔히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뭐 피켓 시위를 하고 갖가지 뭐 돈 받아먹은, 돈 준 사람이다. 돈 봉투를 뿌린 사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조직적으로 낙선 운동을 하는데 선관위가 피켓만 안 들면 뭐 육성으로 하면 괜찮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엄청나게 집요하게 그러면 총선 기간 내내 그럼요. 그런 방해가 이어졌나요? 그럼요. 제가 그 뭐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처럼 네. 저를 둘러싸고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경찰서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이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선거운동 못하고 1인 시위를 해서 뭔가 조사를 할 듯이 하더니 그 이후에 계속 또 반복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한 2, 3주 지나면서 요즘에 그 윤미향 사건이 네네네. 기사화가 되면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정의연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단체 자제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네, 네. 그 자제가 아니라 대진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게 명단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때는 민주당과의 연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네. 그 기사를 보니까 아하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과 어떤 형식으로든 뒤에서 연결된 대진연의 낙선운동이 민주당의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뭐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진연이라는 단체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은 뭐 노골적인 종북 활동이었거든요. 네. 뭐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뭐 미 대사관 뭐 넘어가서 시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윤소아 전 정의당 네, 원내대표에게 네, 뭐 비둘기 사체였던 것 같아요. 그 소포를 자작극을 벌여서 태극기 세력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 위법한 활동들을 많이 벌인 단체인데 수단 방법 안 네. 가리는 친구들이라는 걸 이번에 아주 피부로 절감했죠. 근데 제가 사실 중간에 한번 선관위에 물어봤었어요.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어떤 제재할 어떤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그럼 왜 이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 그러니까 뭐 이제 급하기 어렵다는 뭐 식으로. 그 정리를 하면 선관위와 경찰이 계속 미루는 거죠. 네. 선관위가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해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단속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경찰의 입장이고 네. 또 선관위는 우리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 이런 식의 니미럭 내미럭 하면서 그냥 선거 기간이 끝나버린 거고요. 뭐 문제를 지적하자면 또 억울했던 점을 지적하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이건 분명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점은 네. 사전 선거일이 이틀이나 되는 건 너무 깁니다. 네. 사실은 예외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로 본 선거일을 쉬지 않는 나라들도 많은데 휴일로 지정을 해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나라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못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까지야 좋은데 그거를 이틀이나 한다. 더군다나 그 날짜가 본선거일과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후보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식 선거운동이 절반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모순점.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위중한 사실이 2개가 고발이 되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뒤에 밝혀진
허위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법정 공보물 수만 부가 집으로 배송되는 그 공보물에 저를 지지하던 사람을 오히려 자양전통시장의 네. 상윤 회장이 오히려 성향도 그렇고 평소에 하시는 걸 보면 민주당보다는 저희 쪽에 더 배려를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네. 그분이 명시적으로 뭐 고민정 후보 같은 후보가 몇 명만 있으면 뭐 원이 없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멘트까지 넣어가지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해서 사진까지 박아가지고 공보물을 보냈거든요. 아, 그럼 본인 동의 없이 공보물에 실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된 네네네. 거죠. 그거를 선관위가 실제로 고민정 후보를 고발을 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고발이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하루 전에. 4월 15일 날 하루 전, 그것도 늦은 오후, 네. 제 귀에 들어온 게 오후 한 5시쯤이었거든요. 보통 그런 일이 벌어지면 후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 3일의 전파 시간이 필요한데 네. 선거 바로 전날 있었고 우연히 그때 뉴스를 못 본 유권자들의 경우엔 그 다음날 모르고 투표했을 수가 많습니다. 네네. 이런 걸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전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과는 별개로 네네.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일이 너무 길고 이틀씩이나 기회를 주는 건. 네. 그 다음에 그게 최대한 본선거율과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모순된 상황이 네. 발생되지 않는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당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관위에 전달을 하고 여론화를 해서 사전투표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이번에 문제가 되는 부실한 선거관리, 투표함 관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런 건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아쉽게 떨어진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우파 진영 일부에서는 지금 선거 개표 조작 논란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지만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참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압박을 받으신 그렇습니다.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흘렀으니까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한 2, 3주 정도 흘렀을 때 저희 지역에서 광진을에서 사전투표함이 바꿔치기 되고 뭐 표가 혼입됐다. 이런 것을 방송하는 우파 유튜버 분이 방송에 있었습니다. 네. 뭐 오세훈은 비겁자다 이래가지고 왜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소송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의 방송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 한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이건 정말 소송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설득력 있게 조곤조곤 설명을 또 더군다나 사진까지 띄워가지고 네.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긴급회의를 소집했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서 개표 참관을 했던 분 6분 중에 그날 형편되시는 분 4분이 전원 다 참석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부터 선관위에서 근무를 했던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뭐 고위직까지 오르진 못했지만 말하자면 현장에서 선관위 실무를 아주 뭐 잔뼈가 굵은 네네. 그래서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다 꿰고 있는 네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제 친구를 이제 한 명 불러다 놓고 점검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해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게 유튜브 방송만 보면 정말 그게 다 사실인 것 같고 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사실무근임이 밝혀지는 겁니다. 지적이 사실무근인 거죠. 네. 특히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가 거의 대부분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당일 투표는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네. 저희 지역도 이겼고. 사전투표함이라고 하면서 뭐 띄었다 붙인 자국이다 이랬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보니까 첫째는 사전투표함이 아니라 당일 4월 15일 날 투표함이었어요. 허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네.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와 네. 개표장으로 갖다 놨을 때 그 상태가 달라요. 근데 사실 개표 참관을 해본 분이 아니면 그걸 잘 모릅니다. 네. 아무래도 실무를 잘 알아야 예.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물론 전적으로 제 편이지요. 네.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제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친구인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네. 게다가 그날은 우리 참관인 중에 아주 그 열정적인 분이 계셔서 실제로 사전투표함과 그 사후투표함을 사진 촬영을 해놨던 분이 저희 참관인 중에 있었어요. 네. 그분 사진을 확인을 하니까 그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했던 내용이 당일 4월 15일 날 투표함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겁니다. 네. 사진에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걸 보면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몇 가지 또 증거를 네, 뭐 댔는데, 여러 예, 네, 온라인상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 전문가,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은 네. 적어도 광진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한 그런 그 무슨 조작이나 네. 또 뭐 몇 표 중에 몇 표가 같다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일은 없었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검토까지는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제기되는 게 이해는 갑니다. 네. 심정적으로 동의도 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를 지지해 주시거나 우리 당을 지지해 주셨던 그 지지에 그 투표를 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섭섭한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저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게 되면 도저히 입증할 방법이 없을 뿐더러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확률도 매우 낮다 네. 하는 것을 저희 지역구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진 찍어 놓은 게 다 있어가지고 네. 다 제가 아주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하자면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말 뭐 누구 못지않지만 또 가장 억울한 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정리를 하고 네. 이제 부정선거 논의를 제기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 에너지의 절반 정도는 이제는 좀 우리가 왜 졌는지,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뼈아픈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지, 이런 논의로 초점을 좀 옮겨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배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 사실 한 달이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패배 원인,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했는데, 사실 조금 이 부분 어떤 정말 냉정한 평가나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물론 뭐 심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다 막겠습니까만은 너무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실제로 복귀를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걸 고쳐서 선거에 임하자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오히려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그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소중한 시간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선거 직후에 그게 가장 활발해야 되고 그때 나오는 그 수도권 낙선자들의 심정이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데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승리의 어떤 다음 승리의 에너지로 숙성시켜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간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 투표가 부정이다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반성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점이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